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5시 11분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오늘 장이 열리지 않는데, 사실 뭐 어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소록스는요, 분명히 이제 뭐 경고 조치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될 테니, 결국은 거래 정지 한번 갑니다. 자, 중요한 건, 날짜가 언제인지라는 건 여러분들 이 공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1월 2일이죠. 이 부분에 지정 예고일이 있는데 결국은 1월 1일 쉬고요. 1월 2일 날 지정 예고일인데 결국은 상한가 간다고요. 그러면 1월 3일에 대한 거래 정지는 수반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1월 26일 날 이제 14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저는 분석보다는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자산운용사에서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1000억을 운용했었고요. 자, 이런 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정된 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뭐 어떠한 이 기대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요 부분에 이 공시가 나왔을 때 상한가에 한번 매도하세요라는 걸 찍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해라.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보겠습니다. 이 앞뒤로에서도 분명히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 첫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에 대해서 1대 14가 나왔으니 당연히 상한가를 갈 겁니다. 이때가 이제 공시가 나온 날이죠. 자, 무상증자를 다룬 방법은 노터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대로만 하세요. 이렇게 됐죠. 갈 겁니다. 다만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상한가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과정과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정확한 의도, 거래 상대방을 노출하지 않았던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RE1 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 7,346원의 전환사채를 받아가고 신주를 늘렸던 부분들도 모두 그들의 의도는 나와 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뭐 이제 기대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만일에 지금 여기서 손실권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달려지고 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은 적진 않아요. 리바운딩 게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 가는 금액에 상한가에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 제가 상한가에 매도하라고 했지만 여기까지에 대한 평가액은 맞이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고 트레이딩에서 접근하세요라고 했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때 일단은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사실 여러분들 이건 필드에서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 후배들은요. 100억, 200억씩 운용하는 스몰캡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는 소형주, 중소형주가 명동사채의 이 어떤 담보대출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소형주는 갑작스러운 급락을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대 14라는 게 나왔다고? 물론 여기서는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던 이유도 있죠.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끌어올렸던 의도와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건 왜 그럴까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 뭐 지난해 영상에 어떤 걸 뭐 많이 봤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과거의 모든 패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아리바이오로 끌어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 분명한 시그널은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죠. 여기서.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람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그게 아닙니다. 이 시장이라는 논리를 따질 때요. 자, 소록스는 대주 지분이 많죠. 김복동 씨 2대 주주 전 대표죠.
결국은 얘네들의 플레이어를 따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50% 넘는 대주주의 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거래량이 등장을 했죠. 몸통이 한번 돌죠. 자, 얘네들 이때 거래됐던 매입 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70%가 넘는 지분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왜 이때 끌어올릴까요? 타이밍이 있죠. 12월은 우리가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죠.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면 이때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죠? 아무 때나 끌어올리면 매물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서 끌어올렸던 이유 뭐라고 했죠? 제가 접근해봐라. 잠겨있다. 양도세 회피 물량들은 분명히 기존의 상장 종목들에 대한 회피 물량들이 쏟아지는 게 12월일 텐데 얘네들의 의도는 뭐라고 했죠? 대주주 지분이 많고 유통주주를 잡아먹었으니 작은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은 얘네들은 양도세 회피에 대한 물량이 등장하지 않을 건데 1대 14의 무상증자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면서 이 물량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게 1대 14였어요. 결국은 뭐예요? 얘네들의 논리는 끌어올렸다 이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는 탈출해야 될 시기를 봐야 되냐면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올해 54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작전주에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자 볼게요. 노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시총이 600억이었어요. 1대 8의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에디슨 EV 시가총액이 400억이었습니다. 3천억이었습니다. 1대 14입니다. 자, 얘를 비교하면서 계속 갈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은 뭐죠? 이날에 대한 공시는 분명히 훼손을 줄 겁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가총액의 법칙이 달라져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노터스는요, 결과 발표를 하고 점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5배가 넘는 시총이죠. 얘가 1대 50을 했으면은, 오케이. 그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금액을, 얼마짜리를 보지 말고요. 이때 당시에 25,000원이었고. 가격을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고 했죠. 얘가 정말 어느 만큼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어떤 플레이어가 나옵니까? 노터스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HLB 바이오 스텝으로 되어 있죠. 오늘 최종 전략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세요. 여기서 쭉 끌어올리죠. 그리고 권리락한 다음에 이렇게 점상으로 가죠. 풀리죠. 이날부터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럼 잘 팔면 되는 그 자리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 14주 들어온 거는요. 들어오기 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14주는 손실권에서 끌고 가는 거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14주가 들어온다는 거는 1월 26일 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아마 거래일수로 따져서 이틀 전에 입금은 될 겁니다. 근데 이틀이 아닌 5일 전부터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못 팔아요. 계속 점합니다. 한 주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14주는 공짜 주식이니까. 14주를 다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 주도 안 팔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14주가 들어와서 끝까지 올리게 되면 이건 수익이에요. 과거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마론에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갔죠. 무상증자 하고. 근데 그런 그림이 나와야 수익입니다. 다만 점화로 가죠.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아리바이오 이야기 나와서 끌어올렸다. 대주주 양도세 피하는 이 시기에 끌어올렸다. 1대 14를 동원했다. 얘네들은요. 자, 결국은 내년 6월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료 틀어놓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월 3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래 정지 나옵니다. 중요한 거냐? 거래 정지 이후에 분명히 몇 거래일 안내 급락을 요하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 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몸으로 받아버리려고 합니다. 못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한 주를 잘 팔아야 됩니다. 라고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에 9번의 주문을 넣으세요. 왜? 10번까지 가게 되면요. 단주 수량도 거래소에서 연락 온다 했죠. 몰랐죠? 9번까지 거래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12,000주가 거래됐죠. 그죠? 최소한 10주라도 5주라도 더 받아라. 그리고 빠지기 전날 그쵸? 팔아라. 점으로 하한가를 간다. 그쵸?
이제 여러분들 이거 준비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경고 종목 이후에 그 다음에 조치에 대한 거래 정지와 또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리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이건 내년 6월로 연기됩니다. 왜요? 아리 1조합 240억의 전환사채 그리고 120억의 추가. 이게 뭔 말이죠? CB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컨버터블 본드 뭡니까? 자, 사채를 발행할 테니 니네 아까 7364 가격 하나 19,000원짜리 하나입니다. 이 분할되기 전에요.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에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 가격 위로 가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아먹든가 아니면 빠지게 되면 뭐다? 원금과 이제 돌려주는 조건이에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내년 6월에 그리고 12월에 전환사채가 전환됩니다. 그러면 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1월 26일 날 주식이 들어오고 한참 동안 급락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하기 위해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흡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든가 자산을 늘리든가 매출액을 늘려야 됩니다. 이 해결되는 건 뭐가 있어요? LED 조명 만드는 애들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까? 정구를 많이 팔아서? No. 이 두 개를 동원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14를 동원한 겁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들의 의도는 하나죠. 내가 아리바이오를 먹고 싶긴 하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을 동원한다? 일단 명동사채에서 담보대출 받은 거는 고가에 때리고 몸통을 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 시기에 그리고 나서 물량을 잠겨놓고 가자. 우리의 목적은 내년 6월이다 이겁니다. 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아요. 결국은 한번 풀리는 과정에 제가 단주 주문을 넣으라고 했어요.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기 전날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점점점점입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읽어주든 설명을 해주든 또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피해갔으면 좋겠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제가 올해 54입니다. 54. 근데 어떠한 근거 있는 사실을 원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표면에요. 우리는 표면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볼 줄 알아야만 시장에서도 이길 수 있고 작전주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서로가 소통하는 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우리 시장에서도요. 어떤 사실들이 나와요. 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더라. 예를 들어 방향 좀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업자 수가 감소됐네. 이걸 좋은 거다라고 해서 냅다 시장에 달려드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제가 운용사 있을 때 이렇게 주식타짜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표면에 나와 있는 실업자 수의 감소는 반대로 뭐죠? 금리 인상을 이끌 수 있는 경제가 좋아지니까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신호판을 주는 거잖아요.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나 그렇죠. 왜 14주를 더 줄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진 않았죠. 유상증자는 돈을 요구합니다. 무상증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은 흡수합병을 하기 위한 자산과 자본에 대한 부분을 늘리기 위한 과정을 한 것뿐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양도세 회피 물량들. 결국은 뭐예요? 12월에 타겟을 잡았죠. 그리고 내년 6월을 잡았죠. 자,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한 발의 총알을 이용해서 한 주, 지금 보유하신 83% 정도의 마이너스 구간이 찍혀 있죠. 아직도. 점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예. 이 한 발의 총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월 26일 날 들어오는 14주에 대한 부분은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는 팔고 다른 종목을 거래하더라도. 왜?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오래는 한 4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른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 또는 뭐가 있죠? 맞아요. 혹시나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수, 코로나, 하마스 전쟁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위험 종목으로는 지정될 거다. 무조건. 100%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제가 여기서 팔라고 했던 의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어떤 거죠? 거래 정지를 이끌어내고 하루 쉬어가는 그림. 그리고 나서 몇 거래일 후에는 분명히 점하러 갑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 한 발을 놓치게 되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잘 되길 희망해요. 예,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작전 세력들, 물론 수익이 나신 분들은 니 또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졌으면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한 번만 져주시죠. 예, 이겨보겠다라는 건 알겠지만요, 한 번만 져보시죠. 예, 한 주 아닙니까? 지금 14주 후에 그렇죠? 한 번 지고 나중에 한번 결과로 보시죠.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소통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전환되는 전환사채들의 내년에 6월과 12월에 대한 타겟. 그렇죠? 이 의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풀리기 전날 반드시 매도합시다. 한 주는요. 14주에 대한 향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팔거나 보유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심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이쪽으로요. 소룩스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시죠? 반드시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소룩스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소룩스. 이 AI가 대신 보낼 거니까요. 이게 스팸 문자 처리될 수 있어요. 3번까지 이게 잘못 보내면 스팸 문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소룩스라고. 만일에 3번을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 지인분한테 좀 부탁을 한번 해주세요. 소룩스라고 보내달라고. 저 개인 폰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시죠? 자, 우리 그들의 머리통을 튀기 위해서는 14주의 향방은 어쩔 수 없지만 한 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연륜을 가진 투자자고 과거에 정말 힘든 우리 경제 위기도 같이 겪었던 선배님들 아닙니까?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소룩스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